성도님들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한번 들렀고 다시 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들 좀 보고도 하고 또 그쪽 사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에 공식적인 출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번 수요일 날, 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학교가 제가 가서 제가 가기 전부터 이 전임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의과대학의 의학과, 다른 학과들은 다 있어요. 7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적인 학과는 역시 의학과입니다. 메디컬 닥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해서 정부에 마지막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 날 그 결정이 나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의 그 상황이 다 어렵긴 하지만 특별히 그 남부 아프리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간지 지금 10달이 됐는데 아직도 문화충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사랑이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조 목사님이 찬양을 사랑과 관련된 찬양을 일부러 한번 고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지난 제가 그 학교 사실 그 2020년 연말에 12월부터 그쪽에서 초빙이 있어서 재작년 1년이죠. 하여튼 그 준비를 하고 제가 이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의료 전문 종합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제3대 총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아프리카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에스와티니 이 나라의 국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이렇게 꼭 루비볼처럼 생긴 건 방패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는 자기들 이 스와지족인데 이 스와지족은 자기들이 용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전 왕이 디자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대충 이 나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스와틴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봤다 한 번이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와질랜드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보시는 한번 손 들어봐요. 스와질랜드. 스와질랜드는 몇 분 계시는데 2018년도에 이 나라가 스와질랜드라는 이름에서 에스와티니로 바꾸었습니다. 스와질랜드는 말은 스와지 사람들의 땅, 그곳을 스와지 하는 말하고 랜드는 영어니까 합친 건데 그러지 말고 스와지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것을 그 나라 말로 자기 말로 하게 되면 에스와티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와질랜드가 에스와티니로 2018년도에 약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바꾸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큰 나라가 바꾸면은 터키 같은 나라가 이름 바꿨다가만 좀 뉴스도 타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너무 작아가지고 한들이 잘 몰라요. 면적이 17,000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 어느 정도 가면 대한민국의 경상북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인구 116만이니까 대전시보다 좀 작고요. 수도가 이제 음바반이라는 것은 행정수도인데 실제 수도죠. 저희도 학교가 거기에 있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 인구가 한 8만 5천 정도 됩니다. 우리 같으면 큰 시 말고 그냥 중간쯤 되는 거 시 크기고요. 공용어가 스와지어나 혹은 스와티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들 전통 언어입니다. 그거는 알파벳이 없어서 영어 알파벳을 표기를 해요.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뜻은 잘 몰라도. 그 다음에 교육 언어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에서는 영어로 가르쳐요. 이것이 제가 거기 가기로 결정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나이에 가가지고 2년, 3년 동안 언어 배우고 2년, 3년 동안 언어 배우면 유창하게 합니까? 못하죠. 영어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해볼 만하다 하고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현재 전제군주 정치. 전제군주 정치는 왕이 실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이건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실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권력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요. 수상을 왕이 임명합니다. 수상의 전체 이제 장관들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장관을 실제로 왕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국가를 보게 되면 애국가, All Lord our God, 우리 주님, 주님 우리 하나님, 스와지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 이게 국가가 아니고 여러분 찬송가 전부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으면 왜 그럴까? 남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있지만 교민이 하도 적어가지고 대사관은 없습니다. 대사관은 저쪽 모잠비크라는 나라의 수도가 마부투라는데 마부투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 있는 데서 대사관이 없어서 필요할 때 마부투로 가야 되는데 마부투로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캐나다 여권 가지고는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못 갑니다.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남부아프리카에 빨간색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남아공이라는 큰 나라를 아시죠? 남아공 내에 한 3면은 남아공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에 살짝 한 면은 모잠비크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파리똥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좀 좋게 보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위치가 저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부토가 있고 모잠비크가 살짝 한 면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머지는 3면은 다 3면도 더 되죠. 그래서 남아공으로 둘러싸서 바다가 없는 육지섬처럼 존재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푸른색은 인도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있다 생각.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거 그 나라의 그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가 한 절반은 고지대, 서쪽은 고지대고 동쪽은 저지대입니다. 서고 동저 지형인데 저희는 서고 고지대 쪽에 수도도 있고 저희도 살고 있고 학교도 거기에 있는데 고지대는 해발 한 130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저지대는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저지대보다 고지대는 기온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 다음에 하도 높아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모기입니다. 모기, 말라리아 모기. 아프리카에 가면 항상 말라리아 때문에 조심. 말라리아는 젊은 사람도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 하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방약도 없어요. 먹어봐도 듣는 말라리아가 있고 안 듣는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다행히 저기 말라리아 모기가 하도 높아서 못 올라와요. 그래서 말라리아 프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기온도 굉장히 밴쿠버보다 오히려 기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 겨울로 10도 차가 안 납니다. 아주 좋고 그다음에 높은 데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와질랜드 할 때 이게 스위트랜드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 분도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기 82.3으로 쓴 게 스와지족입니다. 그 나라의 스와지족. 그 나라 한 단일 부족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9.6%가 줄루족입니다. 줄루족은요. 줄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보면 줄루 언어는 번역 저 속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줄루족은 현재 남아공의 주류 종족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한 9.6% 들어오고요. 줄루족과 스와지족은 거의 비슷해요. 하는 여러 가지 그 전통 행사도 비슷하고요. 말도 거의 같고. 그래서 줄루족으로 번역을 하면 스와지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부족이 90% 넘어 이 조그마한 나라에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략 정확한 적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의 부족이 몇 부족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렇게 봐서 알았으니까 11,000개 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 숫자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를게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떤 걸 나라로 치느냐에 따라 또 숫자가 달라지는데 약 5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 뭐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2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족 갈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와티니는 부족 갈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단일 도미넌트하게 스와지족으로 돼 있고 스와지족과 아주 유사한 줄루족이 좀 있지만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거의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 조그만 나라에 90% 이상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시큐리티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 안전 문제가 되면 사실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아프리카에서는 100% 완전한 안전한 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대개 그 종교 분포를 보게 되면 40%가 기독교와 전통 종교를 갖다 이렇게 결합한 자이오니스트 처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서 보면 같은 성경을 쓰는데 일부 다처하고요. 그냥 가족 구조가 아주 희미합니다. 우리 국왕께서는 아내를 15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18명인데 하나는 죽었고 둘은 도망가고 해가지고 15명 남은 거고 매년 장가를 가고 그렇습니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학교 경쟁에 어려울까 봐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 20%가 가톨릭이고 나머지 이제 other Christian 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이 합치면 90%예요. 전 세계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90% 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하도 이제부터 좀 험한 소리 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아프리카에 매력이 많아요. 이 매력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험한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하고 직장이 없다는 말은 공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해 발생하는 업체가 없다는 말. 공기가 맑아요. 얼마나 맑은지 게다가 또 높은 산에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 공기가 있다고 해도 쌓일 새가 없습니다. 아주 경관이 수려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뒤에 제가 그 드론 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학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름답습니다. 기후가 온화해요. 여름, 겨울로 별로 기온차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활비가 여기보다 훨씬 싸죠. 국민들이 비교적 온순해요. 영국 식민지 오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온순하고요. 제가 여기 있을 때 가끔 염색하지 않습니다. 장유 유서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만 조금 존경을 받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얀 머리를 가지고 그래서 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뭐 절대적으로 안전한 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그리고 저건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학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적절한 생활을 지급해요. 정부 준국립대학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시는 분들은 저는 생활비는 제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 주는 돈을 쓰면 나머지는 학교에 선교비를 쓰는 것이지 그런 상황. 말라리아가 없다 그랬죠? 좀 희미해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비교적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벨상 받은 분 중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한 남아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그분도 자녀들은 다 에스와티니 버스 시켰어요. 에스와티니의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교육이 영국식으로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조그마니까 이제 저는 그 나라에 대학이 종합대학이 3개가 있는데 한 개 국립대학이 그 2개 사립대학이 있어요. 저는 그 사립대학 중에 한 개에 지금 총장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만나기가 비교적 쉬워요. 장관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직접 얘기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남아공만 돼도 아무리 제가 대학의 총장이라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크니까. 그런데 여기 조그만 해가지고, 늘 만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요청해서 만나기도 하고, 오시라 그러기도 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선교사들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도 직접 어필하기도 하고,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선교사들에 대한, 일종의 인상이 참 좋습니다. 선교사들은 와서 우리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 백인 아니잖아. 우리 다 백인입니다. 그 가면 다 백인이에요.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백인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백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만으로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모든 간판 다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자국어조차도 알파벳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해놔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갔을 때 희한한 글씨로 이거 뭐 하나도 읽지 못하는 아랍이라든지 하다못해 러시아 가도 모스크바 내려보면 깜깜해요. 아는 글자 몇 개 있는데 뭔지 읽을 수도 없고 굉장히 밑으로 변기도 안 해요. 이래 되면 가면 이게 뭐 눈뜬 봉사예요. 그런 데 가면 확 위축이 됩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여기는 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여기 캐나다 사는 거랑 그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오는 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거짓만 좋은 얘기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에 제가 지금 그 나라에 가서 정식으로 발령받고 이제 9개월 근무하고 산 지 10개월 됐습니다. 거기 간 뒤로 제가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6명이 있어요. 제가 먼데 있는 사람 모르니까. 제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저희 사무실에 들렀는데, 그분 자기 딸이 어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죽었냐니까 모른대요, 잘. 나이 26살에 죽었다고. 저희 학교 간호학과 여자 교수 한 분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남자 교수도 이거 저분은 한 2달 전에 40대 초반인데 병명을 잘 모르고 죽었어. 심리학과 4학년 여학생인데 아마 4학년이니까 아마 20대 중반 안 됐겠습니까? 죽었어. 20대 중반. 그 다음 저희 학교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가서 장례식에 직접 가본. 왜냐하면 저분은 남편이 죽었기도 하고 또 저분이 대학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회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대학교회에 그 교회에 참 섬기는 지도자로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일한 사람인데 50세 죽은 이분이 제가 보았던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을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곳에 떠나는데 5월 25일 날 떠나는데 5월 25일 날 아침 일찍 제가 학교 사무실에 들러드리면 저희 비서하는 자매가 자기가 내일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자기 질려가 죽었대. 좀 몇 살인데 죽었냐. 5살이래. 깜짝 놀라고 무슨 왜 죽었냐 하니까 뭐 자기도 모른대. 아이가 나가 놀다가 잘 놀다가 배가 아프다고 막 이게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구르다가 막 토하다가 10분 만에 죽었다 그러고. 왜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너무 일찍 죽고 너무 쉽게 죽어요. 저는 의과대학의 책임자로서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이 살아야 전도도 되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마치 태풍에 벼 쓰러지듯 막 죽어가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 사람들의 평균 연령인데요. 그 연령이 보면 요건 메디안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 연령인데 20.7세, 요 통계에 따라서 21이 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20.7세보다 더 많은 사람 숫자고 27세보다 더 젊은 사람 숫자가 똑같다는 여기 중앙값이에요. 한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은 약 42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린 청년들이 많은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늙은이가 다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메디안 에이지가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 1등은 모나코입니다. 47세. 한국도 42세. 에스와티니까 21세, 조금 더 20.7, 20.5라는데 이건 통계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 21세 플러스 마이너스. 사람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메디안 연령이 20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 젊어서 죽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의료보건 상황을 좀 살펴보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 비율이 전 국민의 30%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약 한 25%에서 35% 사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는요. 젊어서 죽어요. 젊어서 죽으니까
아이들 중에 고아가 너무 많아요. 에이즈 고아가. 사실은 그걸 아이를, 비록 에이즈를 가지는 엄마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는 뱃속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는 에이즈가 전염이 안 돼요. 낳을 때 조심해서 낳으면 되는데 수유 안 하고 하면 아이가 괜찮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애 낳고 난 뒤에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애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뱃속에서 임신하고 있는 동안은 아이에게 에이즈가 가지 않습니다. 엄마는 에이즈 환자라도. 아이들이 얼마나 에이즈 환자가 많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10%예요. 116만 중에 10만 명이 지금 에이즈 고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제일 문제는 가난입니다. 가난하게 되니까 어떻게 제가 한 번 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가난한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것은 가족이 물론 산업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산업이 없어도 가정만 건강하면, 가정만 튼튼하면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고 이 자녀들 돌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 먹여 살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쉽게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낳는 애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씨만 뿌리고도 가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이 책임을 져야 돼. 엄마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생활 매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춘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60% 이상이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이거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나라의 갈대축제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19금 그림이긴 한데 그 나라에서 텔레비전에 막 방영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들이 위통 다 내려벗고요. 저게 갈대인데 저 나라 갈대는 우리 여기 갈대하고 달라요. 굉장히 크고 그런 이게 몇 개 묶어가지고 1년에 갈대축제라는 걸 해요. 그때 뭐 하느냐 다 벗고요. 밑에도 짧게 입고 해가지고 왕 앞에 나를 왕비로 간택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의 1년에 제일 큰 축제가 있습니다. 갈대축제. 그 나라 말로 우물랑가 하는 게 그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젊은 남자들 둘러서 구경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과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도 일종 소모성 질환이고 에이즈와 더불어서 에이즈 환자의 80%가 결핵 환자라 그래요. 에이즈나 이 결핵이나 모두가 다 소모성 질환이 돼가지고 잘 먹고 치료만 받으면 자기 명대로 삽니다. 근데 잘 못 먹게 되면 다 젊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높아질수록 국가는 더 가난해져. 왜냐면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가난해지니까 또 예방과 치료, 제대로 음식을 못 갖춰 먹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빨리 죽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60세라 근데 제가 봐도 60세가 안 돼요. 제가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제 나이 된 사람을 보기가 길거리에서 제가 물론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겉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 50대겠다 그 정도로 알잖아요. 60대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60대 넘어가 죽었다는 죽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가 비극은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 인구의 한 25에서 35%가 에이즈 환자고요. 60.5%가 매춘하는 사람들 60% 이상이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결핵 환자가 에이즈 환자의 80%.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 얼마나 살까? 대략 한 60세 내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살까? 한국 사람 현재 작년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세가 조금 넘고 여자는 86세가 조금 넘어요. 평균 내면 83.35.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를 속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캐나다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 엘리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일찍 죽게 하겠다니 무서운 사실 심판의 선언이죠. 저는 이 나라가 에스와티니 나라가 노인이 없어요. 젊어서 다 죽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저는 왜 그럴까? 왜 에스와티니의 이런 비극이 이렇게 계속될까? 여러분, 애국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국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 제목과 같아. 국민의 90%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 남아공은 선교사 비자 안 줍니다. 네, 남아공 지금 선교사를 간 분들은 재빠르게 그 있는 동안에 빨리 해가지고 영주권 받지 않은 사람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왜 비자 갱신 안 해줘요? 그 추방당한 사람이 어디로 오느냐? 에스와티니로 오는 겁니다. 네. 그런 나라가 왜 이럴까? 국회와 정부까지, 저도 이제 국회라는 정부에 가서 뭐 로비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일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시간하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장관 상당수,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목사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나라가 저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까? 심지어 모슬렘들은요, 이 에이즈를 갖다가 비아냥거려가지고 크리스천 디지즈라 말도 씁니다.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는 지중해는 다 모슬렘 국가들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기독교 인구가 점점 높아지고, 남아공, 에스와티니도 남부아프리카에 속하는데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 에스와티니가 유난히 높기는 하지만 딴 나라들 70%, 80% 됩니다. 우간다, 루완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에이즈율이 높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요, 기독교 질병이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일부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것이 그 근본에 가정의 문제가 있다. 가정의 문제. 제가 짐작하고 지금 제가 내린 지금까지 그 결론은 가정의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막에 비해 제가 천막 그림을 찾았어요. 아침에 이거 찾아보고. 천막이라는 것은 천막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남자, 여자 있다고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거기에 아버지가 기둥을 하고 엄마가 천막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천막이 아니면 장막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고 쉬고 자라는 겁니다. 가정이 없어요. 아이는 낳는데 가정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에스와티니뿐 아니라 그 남부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아직 M쿠 대학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다 합쳐서 한 60, 70명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아이가 자라는 집은 없는 건 아니 별로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보면서 왜냐하면 이거 의과대학 책임자로서 제가 있으면서 이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 의료 정책을 세워야 되어질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그 에이즈율이 높고 결핵률이 높고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한지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계획 세울 수 없어요. 첫째는 지금 제가 이제 이건 내린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적은 겁니다. 지창금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결혼하려면요. 최소한 다 큰 송아지 말고 최소한 10마리에서 15마리 지창금으로 신부 아버지한테 줘요. 신부한테 주는 게 신부한테 주면 아마 만수고 어차피 다 가져와서 자기 거가 되는데 신부 아버지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와요. 소 한 마리가 얼마냐면 그 나라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 해요. 큰 소. 10마리에서 15마리 줘야 되는데 그건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나라에서 1,000만 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1인당 GDP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1,0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 돈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장가를 못 간 채로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요. 장가를 가지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튼튼한 혼인 제도라는 속에 들어가서 애가 나와야 아까 제가 천막 얘기했죠. 그 속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데 이게 가정이 그냥 이게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지는 장막처럼 천막처럼 너무나 부실해요. 가정의 결속력이 너무 약하고요. 그렇다고 또 그 나이에 아기는 안 낳느냐 그렇진 않아요. 인간의 본능은 똑같잖아요. 결혼 못하고 결혼제도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아이를 갖고요. 이혼할 것도 없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너무 결혼과 이혼이 개념이 없어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저희 결혼 41주년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설 말고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한 엄마와 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다른 여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는 다 달라. 애가 한 30 있으면 아버지가 다 달라요. 엄마는 먹고 살아야 돼. 애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할머니, 딸의 엄마가 전부 아버지가 다 다른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직 이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할머니죠? 왜 할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자기 딸의 자녀를 키우는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잘 살겠지.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그거나 여기나 사람이 사는 그 행복의 조건은 똑같아요. 다 엄마 아빠 있고 먹고 사는데 큰 적 없이 보호받으면 아이 자라야 행복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이들이다. 이 백성이 슬픔의 백성들이구나. 이혼이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부실하고 이혼이 그렇게 이혼할 것도 없지만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성윤리의 문제가 있고요. 성윤리의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그다른 직업이 없어요. 아까 제가 우말랑가 갈대축제 말씀드렸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은 돈 크게 하나도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먹고 살 만큼 되면은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 크게 많지 않아도.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땅에서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사회, 직장에서 사회 여러 가지 관계를 이 관계가 나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얼마나 나라가 불행한지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대학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이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교.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 유니버시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무슨 제가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게 영문법을 너무 모르는 사람 지역구라 생각해요. 왜냐? 앞에 오는 형용사일수록 더 포괄적인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크리스천이 메디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내가 앞에 와야 돼. 그런데 이걸 메디컬 크리스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교 이름에 지었다 그랬더니만 이 나라가 메디컬 문제가 하도 심각해가지고 저 이름을 갖다가 나라의 수상이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럼 할 수가 없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저희 드론을 가지고 제 학교를 여기 메인 캠퍼스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름답죠. 산 꼭대기 있고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보이는 저희 집도 그 뒤에 집 몇 개 있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거리 한 150m밖에 안 되고 저 뺑뺑 이제 도로로 따라와야 되니까 한 400m, 5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빨간색으로 한 것이 저희가 사실 작년에 가기 전에 제가 모금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은 학교 채플이 마지막 제일 최근에 지은 저기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음바반의 전체 우리 그 수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제가 부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 5회 졸업식을 저기서 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다음 요거는 따로 의과대학 건물은 지금 아직 의학과를 시작은 안 했지만 시내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에 건물만 있지만 굉장히 건물이 큽니다. 지하에 주차장도 아주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의학과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제2 캠퍼스 되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중에서 본 구글 지도인데요. 제1 캠퍼스가 밑에 좌측 하단에 있고 제2 캠퍼스가 중앙에 위에 있는데 이 거리가 한 6km 정도 되고요. 한 12분 정도 차로 가까이 있어요. 제1 캠퍼스와 제2 캠퍼스 두 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2013년에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세운 김종양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중국가기관, 그러니까 중국립대학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에스와티니 정부에서 학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쪽에서 인프라와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40여 개 정도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 학교가 유일한 학교입니다. 제가 사실은 가기로 작정한 저 학교에 와달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했던 악셉트한 이유가 정부가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국가의 아주 중요한 그 소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인프라도 지나도 정부도 돈 하나도 안 내고 선교사고 언니들 다 모금해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교수들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교 대학들은요, 교수들이 자원봉사합니다. 자기가 모금해가지고 와서 자기 성금이 되고 가요. 저는 대학은 그래서 운영할 수 없다. 교수들이 자기 주머니 자기 하나도 학교에서 월급을 안 받는데 그 교수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퀄리티 높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학교 행정이 어떻게 해서 따르라고 얘기하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를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대학을 저보고 제가 한 2번 정도 그런 대학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안 간다. 가봐야 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다. 이 학교는 정부에서 적어도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나머지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모금해가지고 학교를 돕겠다.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옛날에 그 운동 중 하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 새마을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죠?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건면, 자조, 협동이에요. 이 두 번째 자조가 중요합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요, 막 마을마다 뭐 길 고치고 뭐 지붕 고치고 담장 고치고 하는데 이거 정부에서 세멘트 벽돌 대주고 모래 대주고 하는데 자기들 그 동네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그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대주는 것이지 지네들 가만히 있는 정부에서 돈 주고 뭐 인건비 주고 이래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손잡아 땡겨 올려야 이 사람이 일어서고 난 뒤에도 저절로 굴러가죠. 자기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니들이 다 해주라. 선교사들이 다 해주라. 그 사람은 해줘도 다 유지 못합니다. 선교사 철수하면 그날로 문 닫아야 돼요. 난 그런 학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저 정도 책임을 지고 나라도 힘을 써줘야 선교사들도 모금을 해서 학교를 돕겠다. 우리 저 두 선교사님이 김종양 선교사님 부부고 가운데가 우리 국왕입니다. 아내를 10명 뒀다는 제가 무슨 양계장의 숫장인가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뒀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캠퍼스 2개가 있고 현재 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 영상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심리학, 사회복지, 컴퓨터. 8번째 의학과를 지금 제가 마지막 가서 지금 허가해달라고 정부 요청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결과가 나올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직원 숫자가 127명이고 교수들이 56명, 전임 교수 56명, 시간 강사가 한 22명, 그 행정직원, 노무직원들이 있고 지금까지 약 한 90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900명 정도 하는 그 의료 계통에 가면 저희 졸업생이 다 있어요. 나라가 작으니까. 현재 재학생이 약 한 850명 정도 되고요. 의학과하고 정부에서 간호학과 더 좀 증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증원하게 되면 최종 교환 1100명 정도 안 될까 생각하고 더 이상 키우지 말자 그래서 더 이상 키우면 감당하지 못한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제외한 연간 학교 예산은 정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돈 한 37억 원 정도 연간 제공을 하고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잘 안 되죠. 이게 얼마나 가늠이 안 되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 가난한 정부에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에스와티니 국민 숫자가 45분의 1이에요. 5,200만, 116만, 45분의 1입니다. 1인당 GDP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전체 나라의 GDP가요, 에스와티니는 대한민국의 45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한 대학에다가 37억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대학이 저 정도 가지고는 대학이 그냥 그야말로 나쁜 말로 거지 같은 대학밖에 못해요. 대학 같은 대학을 하려면 저 택도 없어요. 나머지는 모금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저희 학교가 이 나라의 첫 번째, 이제 의학과가 시작되면 첫 번째 의과 대학이자 의학과이자
유일한 의과대학. 그리고 두 번째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116만밖에 안 되는 의학과 두 개 만들 수 없습니다. 뭐 배출해 봐도 취직할 데도 없어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암만 가난해도 자국 의사를 길러내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의학과가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아주 소수가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에스와티니입니다. 가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기가 막힌 지금 에이즈 문제라든지 결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자국 의사 배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남부 아프리카 쪽에 의과대학 숫자인데 제일 밑에 남아공이 약 한 5,400만 인구 중에서 9개 메디컬 칼리지가 메디컬 스쿨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 빨간 거 보이는데 뭐죠? 작은 거, 저게 그 에스와틴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도 의과대학이 비록 후지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나라에 의과대학이 없고 자국의 의사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시키는데 의과대학 보내가지고 국가장학금으로 문제는 거기서 안 돌아와요. 조금만 똑똑한 애들은 거기서 취직하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 희한한 카리브해에 있는 뭐 큐바 같은 데서 막 의사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해가지고 바깥에가 돈 벌으라고 의사 면허 막 줘가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여러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개복해놓고 꼬매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임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왔으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이번에 제가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주요한 대학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해서 남부아프리카 병원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세우라. 지금 그건 아직 뭐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세우라. 이 제일 조그만 나라에 돈을 같은 돈 100억이라도 넣으면은 남아공 같은 100억 넣어봐야 그 사실은 태평양 바다에 모래 던지는 격이에요. 이 나라에 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통계 숫자인데요.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숫자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오스트리아가 1000명당 의사 숫자 4.8, 약 5명입니다. 제일 높아요.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한 2.0 이상입니다.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0입니다. 아프리카 한국도 한 3 정도, 2.2 얼마 됩니다. 상당히 한국도 적지 않아요. 선진국 반열에 거의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0. 얼마예요. 그 중에서 저 밑에 보면 스와질랜드라고 있는 게 있죠. 0.16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명당 의사가 0.15명이에요. 다시 말해 10,000명당 1.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의사 퀄리티도 형편이 없지만 그런 의사조차도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아프면 아프다 죽어요. 왜 죽는지 모르는 거죠. 거기 가면요, 제가 이제 저거 들고 오다가 말하는데,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철저하게 씁니다. 손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몰라. 자기 생명 자기가 안 지키면요, 병원은 뭐 하나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걸리면 죽으니까 자기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못 받아요. 집에 앓다가 다시 살아나면 괜찮은데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바로 옆에 에스와티니하고 비슷한 나라가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공 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에스와티니보다 조금 더 커요.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레소토의 지금 보건부 장관의 여자인데 그 메디컬 닥터입니다. 드디어 자기 나라도 의과대학 시작하게 되었다고 2014년도에 발표했어요. 막 그 셀러브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한 3, 4년 뒤에 문 닫았습니다. 왜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메디컬 닥터들이나 그 의대 교수들이요, 굉장히 인건비가 비쌉니다. 이거는 의사 선교사들이 와서 무료 봉사는 안 할지 모르지만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일을 해줘야 남부아프리카는 의과대학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보고 4개 의과대학, 세브란스 고대 2대, 그 다음 고신대 4군데를 한 군데 예술대학 전주 5군데를 갔는데, 한국에요, 교회는 지금 비틀비틀하고 뭐 플래토다 내려앉는다 이렇게 하지만요, 의사들 중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심지어 고려대학 민족고대 아니야. 근데 거기조차도 우리 의과대학에 뿌리는 로제타 홀이다. 로제타로 여자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고대 의대를 만들었
28년에. 그래서 2028년 되면 개교 100주년이라고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심지어, 그리고 그 의과대학의 의무부총장이 기독교수회 그 김소영 총무라고 아세요? 김소영이라고. 그분의 아들이에요. 김영훈 부총장이. 그분이 의무부총장 하는데 학교 표를 바꿨어. 민족 고대가 아니고 민족과 박애의 고대. 바꿨어요. 바꾸고 기독교 대학은 아닌데 아프리카에 일을 하겠다고 하요. 제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화여대도 제가 가보니까 학생이랑 그 병원장들 만나보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돕겠다. 아예 그런 프로그램 사회공헌부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고신대는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 세브란스 아예 센터를 따로 의료선교 센터를 세브란스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와티니는 자기 힘으로는 의대 시작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만한 기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게 말하면 한국 교회죠. 한국 교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는 제가 봐서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산업에 올라서기 전까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 만들어봐요. 에스와티니언 콜, 에스와티니의 부름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만들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그 전도 여행을 좀 팀을 꾸려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려니까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다 막으니까 이리 가다가 막히면 또 이리 가고 이렇게 하다가 모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데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저 보스포러스 해협으로서 유럽 쪽에서 터키는 아시아잖아요. 유럽 쪽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이 지금 그리스 북부 지방 그쪽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서서 청하에 말하기를 마케도니아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을 환상에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선교학에서 말하는 메시도니안 콜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부름입니다. 저는 에스와티니에 가서 지난 10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한테 부르는 게 아닌가. 와서 좀 도와달라. 에스와티니안 콜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한 4,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6개월만 한국을 항상 왔는데 이쪽에 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해가 2년만 만에 보니까 한국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차가 커졌고요. 외제차가 많아졌고 새 차가 많아졌고 제가 그 시골의 구석구석에 이제 가봤습니다. 그 무슨 그 창조론 가이드 하는 것 때문에 가보니까 도로 다 개설하고 지금 집이 달라졌어요. 한국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힘이, 뭐 여러분 다 아마 텔레비전 같은 데 봤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한국 힘이 셉니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생각만 하면은, 제가 이번에 와서 아프리카 도와줄 무슨 기금 같은 거 좀 없나? 여기저기 NGO 같은 거 보니까 곳곳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제가 좀 도우라 하려고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죠.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돕는 게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를 살리는 그러한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교육사업이요. 둘째는 전파하시고 선교사업. 세 번째는 고치셨다. 치유사역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마태복음 4장 말고 아무튼 9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이 중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교육사업이나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똑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학교 세워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문명을 깨우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역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의료선교사가 한국 초기에 알레를 비롯해 여러 사람 들어왔잖아요. 단지 그게 선교의 방편만은 아니고 그들을 돕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표현들이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컴패션을 하셨다는 얘기. 긍휼히 여겼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당연히 우리의 스승되는 본을 따라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종윤 목사님 소개했지만 저는 학자로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글 쓰고 책 쓰고 최근에 와서 제가 창조로 대강자 사실은 25년 동안 쓴 책입니다. 7권 마지막 7권 650편짜리 마지막 7권 완성을 하고 제 학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행정가로 부름을 받은데 그 초청을 악셉트한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식도 그렇지만 이 보면요.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표한다. 그 뒤에 조건이 안 돼. 그게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면. 있잖아요. 안다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영적인 권위, 방언, 영적인 권위죠.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그가 돈 벌고 다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훈련입니다. 돈 버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책 쓰는 거, 영적 능력도 탁월한 설교도 사랑이 모티브가 아니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선생에게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선생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안 받는 겁니다. 돈 버는 것, 지식과 명예를 쌓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가 쌓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만 영원하다. 저도 자식이 아이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래, 전세 얻는데 좀 보태줬어요. 좀 빚내가 좀 보태주고 했는데, 자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영원한데, 그 사랑은 더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도 그 노래 좋아하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저희들도 가서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받는 것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훨씬 더 복됩니다. 저희가 함께 이 사랑하는 기쁨, 사랑하는 자의 축복 함께 좀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말씀하세요.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제목을 좀 고쳐서 사랑만이 영원하다. 딴 건 영원하지 않아요. 딴 건 다 한시적인 사랑만이 영원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까? 그 따지다가 저들을 사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부 아프리카에서 참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